자, 여러분. 지금 요 정도 영상이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자, 앞에 지금 식물들이 작고 앙증맞고 아주 귀여운 꽃을 피우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시선으로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이런 자연에 나는 사냐초들은 아주 작은 개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지나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식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물. 나는 누굴까요? 바로 쥐꼬리 망초예요. 쥐꼬리 망초. 아주 작고 아주 앙증맞은 이런 꽃인데 색깔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세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쥐꼬리 망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관찰이 쉽게 되는 식물인데 비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물들이 상당히 많죠. 봄에 나오는 시계 태엽처럼 말려진 그 꽃술이 이렇게 펴지면서 꽃이 한 개씩 달리는 들꽃말이, 이런 식물들처럼 꽃은 너무너무 작지만 아주 앙증맞고 예쁜 그런 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쥐꼬리 망초 전국 어디서나 보실 수 있고요. 키는 보통 한 30cm 정도 내외가 되고요. 그리고 잎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앗들로 해서 이제 씨앗들이 떨어지면 그 주위에 이렇게 서걱히 많은 개체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자라는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릴 때는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나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한쪽에, 화단 한쪽에 이렇게 키워두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재로도 이용을 합니다. 자, 약재로 쓰실 때는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이때 이제 전초를 말렸다가 이용하시는데, 이걸 뭐 생즙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말렸다가 탕제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에 좋을까요? 자, 이건 성질이 차갑습니다. 성질이 차갑고, 맛은 제가 한번 볼게요. 쥐꼬리 망초. 특유의 향이 살짝 있는데 쓴맛은 없어요. 그리고 약간 특유의 향이 있고, 쓴맛은 없고, 싫지 않은, 거부감 없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독성은 없고요. 그리고 어디에 좋을까요?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청열, 해독, 지통,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청열, 몸에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상 열을 내려주는, 아까 성질이 차갑다고 말씀드렸죠. 청열. 그리고 해독, 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통, 그칠 지자에 통할 통자, 통증 통자죠. 통증을 없애주는, 관절염에 상당히 좋은 그런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질이 차갑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운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이 바이러스, 코비드 19, 지금 작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총리를 역임하셨던 그 김부겸 총리가 작년 12월 16일에 제주도에 있는 국가자원 그 생약관리센터 이제 준공식에서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바로 이 쥐꼬리 망초가 나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코비드 19의 그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데 바로 이 쥐꼬리 망초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쉽게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 주위에 많은 이런 사냐초들이 자세히 알고 보면 하나하나가 아주 귀하고 우리 몸에 좋은 약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냐초 공부들을 하나하나 게을리하지 않고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눈여겨봐 주시고, 그리고 줄기가 사각인데 요거는 너무 가늘어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사각인지 아닌지 잘 확인이 안 돼요. 맨 밑에 있는 제일 굵은 부분, 이쪽을 만졌을 때만
사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줄기가 보통 사각이면 꿀풀과일 확률이 높지만 요건 꿀풀과가 아니고 요거는 독립적인 과입니다. 쥐꼬리 망초과 쥐꼬리 망초 속에 속하는 독립된 과와 속을 가진 그런 식물이에요.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쥐꼬리 망초,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이제 아시죠? 자, 바로 담배풀입니다. 담배풀. 이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 씨방과 이제 이 줄기에 연결된 부분이 이게 곰방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 임도변 이렇게 약간 촉촉한 그런 곳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잎이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이렇게 뿌리 잎들이 상당히 좀 큽니다. 좀 대형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물로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분이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봄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요 잎이 있고 잎을 감싸는 잎 자루에 날개가 보통 달려 있거든요. 초봄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런데 이게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잎 자루에 있는 날개들이 더 이렇게 커져요. 커지면서 이렇게 잎자루에 날개가 없는 것처럼 잎 자루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로 오인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배풀은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나물로 이용을 하고 또 약재로도 이용을 하죠. 이것도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청열, 열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쥐꼬리 망초처럼 해독 효과도 있습니다. 독을 풀어주는. 그리고 각종 염증을 다스립니다. 특히 이제 편도선염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거로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담배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곰방대를 닮은 그 시방과 시방의 그 자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자, 요 옆에 있네요. 자, 여기는 임도변이기 때문에 이제 풀들을 자주 제초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잘라냈던 부분인데 그 위에서 또 이제 가지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시방들이 맺었습니다. 여기 꽃이고요.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시방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잎을 이렇게 떼보면 이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담배 태시던 곰방대를 닮았어요. 그쵸? 그래서 담배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담배풀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상세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이 가을철에 이 담배풀의 형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자, 눈도장들 꽉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이런 하트형 하면 너무너무 비슷한 애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고생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대여섯 종류는 제가 이렇게 그 실물 비교로 해서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요런 형태의 잎을 가진. 자, 이럴 때는 좀 더 키워보세요. 키워보시면 그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자라다가 꽃이 이렇게 폈죠. 꽃이 폈는데 맨 위에 있는 잎 위에서 이렇게 꽃이 나와요. 자, 요런 식물이 우리 주위에도 흔하게 있는 식물이 뭐가 있죠? 바로 닭의 장풀. 닭의 장풀이 요런 형태로 꽃이 펴요. 잎 위쪽에. 그리고 이제 색깔은 물론 이제 그 남보랏빛이라고 하네. 이제 닭의 장풀은. 자, 근데 요거는 흰색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색깔은 다르지만 요것도 닭의 장풀이에요. 자, 닭의 장풀은 덩굴성이 아니지만 얘는, 이 친구는 자, 옆에 보시면 자,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덩굴져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2m가 넘습니다. 자, 요 식물이 바로 덩굴 닭의 장풀이에요. 덩굴 닭의 장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닭의장풀은 나물로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쁜 그 남부랏빛 꽃은 꽃밥의 재료로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닭의장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약제명 압촉초라는 이름으로 이제 각종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약재로도 쓰이죠. 요것도 단나물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아주 단나물이에요. 사각사각하고 아주 단맛이 나는 단나물이고, 하지만 이제 요거를 한약재, 약재로 쓴다는 그런 자료는 아직 제가 찾아보질 못했네요. 자, 모습은, 잎의 모습은 말을 닮았지만, 자, 꽃의 이런 피는 모습은 또 닭의장풀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덩굴 닭의장풀이라고 불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눈도장 꽝 찍어 주시고 나중에 만나면 꼭 이름 불러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덩굴 닭의장풀 소개해 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 여러 개체들이 있는데 꽃이 지금 하나밖에 안 폈어요. 자, 이쪽은 임도기 때문에 예초기로 이제 많이 관리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늦게 올라온 것들이 아주 작은 키에 이렇게 지금 하나만 꽃이 달려 있네요. 자, 예쁜 노란색이 특징인 금불초예요. 금불초. 자, 금색, 황금빛이 나는 꽃이라고 해서 금불초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키는 보통 한 50에서 60cm 정도 되는데, 이쪽 지역이 관리 지역입니다. 예초기로 많이 이제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키에 이렇게 꽃이 하나만 지금 달려 있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이 금불초에 대해서 호평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키도 알맞고 꽃도 보시다시피 자, 얼마나 예뻐요. 꽃이 보통 그 노란 꽃이 이렇게 이제 피는 여러 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꽃이 상당히 크기가 좀 큰 편이죠. 보통 직경이 한 3, 4cm 정도 되겠는데요.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키도 알맞고 해서 요거를 이제 화초로 이렇게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상당히 기호도가 높은 그런 야생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걸 화원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이 되고요. 약간 습하면서 이렇게 햇볕이 좀 살짝 드는 그런 쪽에서 주로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불초. 이것도 이제 나물로도 이용을 할까요?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맛을 봤는데 쓴맛이 살짝 있으면서 살짝 맵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성질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꽃도 예쁘고 그리고 나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약초로도 이용을 해요. 자, 금불초 어디에 좋을까요? 자, 일단 성질은 독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질이 따뜻해요. 자, 대부분의 산약초들은 성질이 가을이나 겨울의 성질, 그러니까 서늘하거나 차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간혹 따뜻한 것들이 있는데, 따뜻하거나 뜨거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따뜻한 것들은 대부분 보약 재료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뜨거운 것들은 보통 약재로도 쓰지만 독초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금불초는 바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의 성질이죠. 그리고 맛은 제가 아까 맛을 봤듯이 맵고 씁니다. 자, 그럼 어디에 좋을까요? 자, 성질이 따뜻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피부 쪽에 어떤 타박상이나 염증 이런 것들은 이제 열성이 많죠. 근데 그런 열성인 이제 염증에는 시원한 것들이 물론 좋아요. 이런 우리 이 피부에 나타나거나 이 외형적인 이 피부 바깥에 나타나는 것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내장 기관들은 대부분 그 안에 있는 염증들은 시원한 것보다는 따뜻하게 해줘야만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허리나 뭐 이런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아파서 병원 이제
한의원에 가면 또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을 때는 핫팩을 항상 해주죠. 따뜻하게 하고 나면 통증이 금방 이렇게 사라진 듯하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따뜻한 성질을 이용해서 속에 있는 그런 염증들을, 염증들의 이제 통증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불초는 우리 이제 위장에 있는 염증, 위장염 또는 이제 유방에 있는 유방염, 그리고 이제 가슴에서 느끼는 이런 흉통, 이런 것들을 다스릴 때 이 금불초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따뜻한 성질을 이용해서 또 어디에 좋냐면 바로 해수와 천식, 마른 기침을 하거나 또는 마른 기침이 심해져서 속에서 이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 있죠. 그게 이제 천식인데 그런 쪽에 좋아요. 자, 보면 해수나 천식 같은 경우가 좀 재발이 되고 증상이 심해질 때가 찬바람이 불 때예요. 추울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이런 금불초를 처방을 하게 되면 그런 해수 천식의 그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물의 성질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로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화초로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재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예쁜 금불초. 좀 더 꽃이 많이 펴 있었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모습은, 자, 줄기는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잎은 마주나지 않고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자,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긴 타원형이고 결각은 거의 없지만 끝에 이렇게 점점이 뭐 박혀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잎 뒷면, 자, 이게 금불초의 모습입니다. 제 아시는 분들이 금불초를 상당히 많이들 선호하고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야생초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고, 또 이렇게 키우면서 꽃도 보시고 나물도 드시고 약초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불초 눈도장 꽝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로 영화자예요. 자, 영화자는 어디에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임도변, 계곡가에 좀 축축한 그런 곳에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언뜻 보시면 는쟁이냉이 산갓이죠. 산갓하고 많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산갓은 좀 색이 좀 짙고, 요거는 자르면 흰색 유액이 나오죠. 산갓은 좀 많이 깊은 산골짝, 어둡고 물기가 많은 축축한 그런 곳을 좋아하고, 얘네들은 햇빛이 좀 잘 드는, 영화자는 햇빛이 좀 잘 드는 약간 축축하고 반그늘 조건의 그런 쪽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지금 씨앗들이 지금 맺을 때거든요. 근데 요건 지금 위에서 떠내려온 종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영화자가 맞는지 한번 잘라 볼게요. 흰색 유액이 나오는지. 잘 안 보이네요. 이건 흰색 유액이 없는데요.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고소해. 근데 흰색 유액이 없어요. 가을에는 이런가요? 있긴 있는데 좀 작네요. 봄에 아주 맹렬하게 올라오는 흰 우유 같은 그 즙액이 많은 것과는 좀 비교되게 가을에는 이렇게 좀 적게 나오네요. 자, 영화자, 생으로 먹었을 때 너무 맛있는 그런 나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초롱꽃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롱꽃, 섬초롱꽃, 그리고 더덕, 잔대, 모시대, 도라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롱꽃이면서 번식이 무지무지 잘 된다고 그랬죠. 그 씨앗들이 상당히 작은데 대부분 다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들이고요. 단나물이고요. 제가 비타민C의 보고로 말씀을 드렸듯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많이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거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영화자를 우리가 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산속에 비타민을 끌어올리는 유전 영화자 소개해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가재가 지금 굴에서 나와서 이동하고 있어요. 뱀인 줄 알았습니다. 뭐가 움직이길래. 저 위로 계속 올라가네요. 와, 뭐죠? 위에는 물이 없는데 왜 거기로 올라가죠? 와우. 참 신기하네. 여기 지금 돼지들이 내려와서 물 먹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기 옆으로 나왔네요. 옆으로 나왔어요. 아니, 가재가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면 포식자들한테 먹힐 확률이 높은데 어디를 가는 걸까요? 가재와 저의 거리는 한 2m 이상 새로운 굴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누가 주인이 있을 텐데. 자, 가재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두 마리가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밤에만 먹이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마리는 들어가고요. 이게 목소리를 듣나봐요, 얘네들이. 쫓아가고 도망가고.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음 덩굴을 발견을 하고, 얼음이 엄청 많이 달린 그런 나무를 지금 찾았는데, 벌어지질 않았네요. 벌어져야 맛이 있는데 하나도 벌어진 게 없어요. 보통 9월 한 보름께부터는 다 익는 곳인데 올해는 왜 이런가요? 뭐 풍년은 풍년이에요. 엄청 많이 달렸는데, 와, 이 위쪽에도 보이시죠? 여기 지금 뭐 열매들은 무지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익질 않았어요. 이게 맛이 들어야 벌어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낮은 곳에도, 아이고, 이거 벌어질 때 다 됐는데, 여기 지금 이게 일자로다. 여기 선이 보이죠? 근데 여기 완전히 스스로 벌어져야 이게 맛이 있는데. 자, 여기도 있고, 어이구, 꽤 크네요. 이 안쪽에도, 저 안쪽에도 있죠? 이 안쪽에도 이렇게 줄줄이 달려 있는데, 저 안쪽에도 있고 많은데 왜 익은 게 없는 겁니까? 자, 그래도 여기 제일 많이 익은 것 같으니까 요걸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벌어지지 않으면 당도가 약하거나 쓰거든요. 이걸 입으로 한번 벌려볼게요. 써요.
과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쓴맛은 안 나는데 그렇다고 뭐 단맛이 강하지도 않고 이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씨는 여물었기 때문에 이건 뭐 일단 놔두면 참 이렇게 만나기가 힘드네요. 자, 누리장나무죠. 자, 누리장나무도 이제 이 청잣빛에 아주 반짝반짝한 여의주를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안에 여의주가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꼭 옥구슬 같아요. 자, 아주 냄새가 썩은 장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여린 순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키가 알맞기 때문에 아주 크지도 않고 또 꽃도 예쁘고 이렇게 씨앗까지 예쁘기 때문에 화초용으로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참치입니다. 참치. 치중의 왕. 이용 가치가 가장 큰, 맛도 가장 좋은 참치의 모습이죠. 자, 이게 이제 꽃대를 다 올리고 지금 예쁜 꽃까지 이렇게 피었거든요. 이렇게 피고 나면 이제 잎들은 이제 재활리를 거의 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서걱서걱해요. 그리고 끝에 보면 가시가 달려 있어요. 참치도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잎도 많이 이제 이렇게 길어지죠. 까실 쑥부쟁이처럼 아주 까실까실해요. 자, 참치 꽃입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우산 형태를 닮은 사냥과입니다. 꽃이 너무너무 작아요. 하지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아주 이쁘고 앙증맞죠? 자, 줄기를 따라 내려가 봅니다. 자,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들이 있고요. 자, 맨 밑에는 자, 이걸 하나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잎 뒷장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시죠. 어때요? 아주 번들번들하죠? 기름을 바른 듯이 이렇게 매끄럽다고 해서 바로 기름나물입니다. 자, 산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요. 그 등산로 주변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쪽에 보시면 간혹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한 개체 발견되면 그 주위에는 또 여러 개체들이 이렇게 같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건 나물로 이용을 하죠. 나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른 봄철에 좀 잎이 부드러울 때 그때 잠시 이용을 하고, 조금만 더 크면 바로 잎이 뻣뻣해져요. 아주 단나물입니다. 나물로서는 아주 좋은 나물인데 채취 시기가 좀 일러야 돼요. 자, 그리고 아주 이렇게 예쁜 꽃들을 달고 있죠. 요게 기름나물. 그리고 이제 바닷가 쪽에 또는 요즘에 많이 심어 갖고는 갯기름나물 있죠. 바다의 기름나물. 우리가 이제 방풍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식물이 정식 명칭이 갯기름나물이에요. 이 산에 나는 기름나물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바다에 나는 기름나물, 갯기름나물. 그리고 요거는 기름나물. 자, 여기 이제 수분이 끝나고 나면 산연과 특유의 이런 씨앗들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화초로도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물로서의 용도는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뭐 많은 양을 채취하시기도 크게 뭐 쉽지는 않으시고요. 이건 화초 용도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자, 기름나물 소개해 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지금 기름나무를 막 촬영을 하고 막 돌아서는데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있네요. 이게 바로 솜나물인데 여러분, 이게 솜나물의 특징이 잎 뒷장을 제껴보면 수리치, 떡지처럼 솜털이 하나야 되는데 그 특성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하얀 빛이 솜털이 살짝 보이기도 하지만 봄철처럼 그렇게 완연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 형태는 그 솜털이 많이 없어진 그런 상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1년 한 해살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솜나물은 나물로도 이용하고 또 화초로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꽃이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또 한번 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꽃대가 또 올라오죠. 자, 여기 이제 솜털이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솜나물이에요. 이건 좀 키가 크죠. 자, 봄 가을에 이렇게 두 번 꽃이 핀다고 말씀드렸는데, 봄에는 이 꽃대도 작고 꽃의 크기도 작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꽃대도 길고 그리고 꽃도 더 크게 달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꽃이 벌어지게 되면 흰색 바탕에 붉은 빛이 살짝 도는 그런 꽃인데 가운데 꽃술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아주 은은한 매력이 있는 그런 나물이죠. 솜나물. 자, 이것도 화초로 키우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나물이죠. 솜털이 많다는 건 이제 섬유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떡할 때 넣으시게 되면 우리 모시떡처럼 아주 쫄깃쫄깃하고 그런 맛있는 그런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죠. 아주 크기도 아담하고 화초로서 이렇게 길러보시면 조금만 화분에 길르셔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런 솜나물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여기 다육이처럼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솜나물 소개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런 꽃의 특징은 쓴박이나 고들빼기 종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꽃의 형태죠. 자, 여기는 산입니다. 자, 산에 나는 고들빼기입니다. 요거는 이 고들빼기. 산 중에서도 높은 산보다는 이런 낮은 산들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봄에 올라오는 이런 잎들이나 줄기에는 붉은 빛을 띠는 그런 종류들이 많죠. 지금은 이제 가을이죠.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이제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붉은 줄기나 잎의 형태들은 볼 수가 없죠. 자, 이것도 고들빼기처럼 요 대가 뿌리잎까지 올라왔을 때, 이런 봄철에 뿌리잎까지만 올라왔을 때 이걸 캐보시게 되면 뿌리가 고들빼기처럼 이렇게 좀 차 있어요. 그거를 뭐 겉절이나 뭐 이렇게 쌈으로도 드실 수가 있고, 김치를 담아 드셔도 아주 좋은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자, 꽃의 형태 그리고 잎의 형태. 자, 이게 이제 봄의 잎들 제가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검은 반점들이 좀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가을 형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네요. 한해살이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시기마다, 철마다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잎의 형태나 이런 뭐 반점의 형태, 그리고 뭐 잎자루의 뭐 날개 유무, 그런 것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 고들빼기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담배풀이거든요. 여기 지금 담배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는 또 대를 쭉 올려서 이제 씨앗이 완전히 다 익어버린 이런 개체들도 있네요. 자, 씨가 다 여물었어요. 정말 곰방대 같나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곰방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안에 씨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다가 씨앗들 보세요. 밑에 이제 뿌려주게 되면
끈적끈적한데요. 진득철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특징이 있네요. 씨앗이 이렇게 씨앗이 끈적끈적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옷에 잘 달라붙겠죠. 옷이나 뭐 동물들, 지나가는 동물들 털에 이렇게 붙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안 떨어져요. 또 새로운 특성을 알았네요. 자, 담배풀 씨앗이 진득살처럼 끈적끈적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합니다.